여자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깨어나는 삶.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이미 굳어버린 리듬에 가까웠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리된 셔츠, 반듯한 표정, 흔들림 없는 하루. 그는 여자에게 문제없는 남자였다. 그래서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아침 식탁에서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했다. 오늘 일정, 날씨, 저녁 약속, 감정은 안건이 아니었다. 여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분명 말이 많은 사람이었고 웃음도 잦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은 줄었고 웃음은 상황에 맞게 배치되는 것이 되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여자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낯설지는 않았지만 익숙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 사용한 물건처럼 형태는 남아있는데 온기는 빠진 얼굴. 그날 회의실에서 그 남자를 처음 봤다. 외부 프로젝트 담당자, 낯선 얼굴, 낯선 공기.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차분했다. 설명은 간결했고 말끝은 늘 정리되어 있었다. 여자는 그 설명이 이상하리만큼 잘 들린다는 걸 느꼈다. 집중해서라기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 회의가 끝났을 때 그는 여자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가 여자의 하루에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 아주 작아서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무시하지 않았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쳤다. 닫히는 문, 짧은 정적. 그는 여자를 보고 가볍게 말했다. 회의 때 도움 많이 됐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이 아니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입안에 오래 남는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여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닐까? 아니면 아주 작은 시작일까? 아직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몸 어딘가가 미세하게 깨어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 불씨는 아직 불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았다. 하지만 꺼졌다고 말하기에도 이미 늦은 상태였다. 그 남자를 다시 보는 일은 예상보다 자주 일어났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피할 이유도 없었다. 프로젝트는 같은 방향으로 굴러갔고 회의는 비슷한 시간에 잡혔다. 그렇게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다. 여자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전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는 일, 그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시선이 먼저 향하는 일,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벽 쪽, 출입문과 조금 떨어진 곳,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위치. 여자는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회의 중 그의 시선은 자료에 머물렀고 사람을 훑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가 말할 때만큼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평가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집중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 그게 여자를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조금 설레게 했다. 회의가 길어지면 커피가 필요해졌다.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료를 고르는 시간. 그는 늘 블랙을 선택했고 여자는 그 사실을 두 번째 만남에서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조금 무서웠다. 설탕은 안 드시네요.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짧게 웃었다. 네, 습관이라서요. 습관,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다. 습관은 사람을 설명한다. 여자는 자신의 습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미해졌는지 떠올렸다. 집,
회사, 식사, 잠, 감정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날 야근이 있었다. 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졌고 컴퓨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여자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복도 끝에서 그를 봤다. 그도 아직 남아 있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말을 걸면 괜히 의미가 생길 것 같은 그 거리. 여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 안 가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다. 여자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조금만 더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답이 묘하게 동질감처럼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의 밤은 낮보다 훨씬 솔직했다. 불필요한 소리가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감정이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자가 말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일이 많다기보다 집에 일찍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요. 그 말은 가볍게 던진 말 같았지만 여자의 마음에 잔향을 남겼다. 집에 일찍 가야 할 이유. 여자는 그 문장을 자기 삶에 대입해 보았다. 이유는 있었다. 남편, 집, 안정. 그런데 그 이유들이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약해진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이번엔 둘뿐이었다. 닫히는 문, 천천히 내려가는 숫자. 그는 앞을 보고 있었고 여자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다. 어색하지도 가깝지도 않은 이상한 거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자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고 각자의 길로 갈라졌지만 여자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말, 그의 시선, 그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자는 알았다. 이미 경계는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여자는 그 감정을 아직 욕망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건 너무 빠른 결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저 집중이 잘 되는 상태 혹은 컨디션의 변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었다. 그와 함께하는 회의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빨리 흘렀다. 말이 오갈 때 불필요한 설명이 없었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 침묵이 자신을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다. 그는 여자를 개인적으로 묻지 않았다. 결혼 여부, 가정, 사적인 이야기, 어느 것 하나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존중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게 가장 위험했다. 여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저 성향이 맞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 어느 날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점심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고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여자에게 말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는데 혼자 가긴 애매한 곳입니다. 그 말은 제안이었지만 부담이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은 조용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고 테이블 간격도 넉넉했다. 둘은 마주 앉지 않고 나란히 앉았다. 그 선택이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자는 그 거리에서 이상하리만큼 안정감을 느꼈다. 식사 중 그는 일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는 그에 맞춰 대답했다. 대화는 매끄러웠고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 감정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말했다. 당신은 자기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같아요. 여자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평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느낌, 그건 오래된 결핍을 건드리는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여자는 그의 말을 곱씹는 시간이 늘어났다. 의미 없는 문장조차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다. 그 사실을 스스로 눈치챘을 때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 집에서는 여전히 같은 풍경이 이어졌다. 남편은 문제없는 사람이었고 문제없는 하루를 반복했다. 여자는 그 안정이 이제는 질문처럼 느껴졌다. 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어느 밤 여자는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만약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터져 나왔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이 감정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만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회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미 이 감정은 이름을 얻기 직전이었다. 아직 부르지 않았을 뿐. 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회의도 약속도 예정된 변화도. 그래서 더 위험했다. 야근이 길어졌다. 사무실에는 불이 몇 개만 남아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웠다. 여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문득 자신이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생각이 놀랍지도 낯설지도 않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그는 아직 자리에 있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또렷하게 들렸다. 아직 정리 중이신가요? 그의 말은 확인이었지만 기다림처럼 들렸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요. 이제 이 대답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다. 사무실을 나설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예보에 없던 비.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다. 차를 가져오셨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까지 멀지 않다면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러웠고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거절하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와이퍼 소리, 엔진 소리, 그 사이에 말이 끼어들 틈은 많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여자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 침묵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다. 잠깐의 정지. 그는 앞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신가요?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여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시간은 곧 선택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기울었다. 그는 차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길, 불빛이 적고 사람도 없는 방향. 여자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바 앞에서 차가 멈췄다. 늦은 시간, 손님은 많지 않았다. 조용한 음악, 낮은 조명, 둘은 바에 나란히 앉았다. 마주보지 않는 선택은 여전히 유효했다. 술은 강하지 않았다. 천천히 마셨고 급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잔이 비어 있는 걸 먼저 알아챘고 여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회피는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도 허락도 아니었다. 다만 사실이었다. 발을 나왔을 때 비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숨은 선명했다. 차에 오르기 전 여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여자의 팔에 닿았다. 이번에도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놓지 않았다. 여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선택은 끝났다. 그 밤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란도 격정도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불은 갑자기 타오르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따뜻해지고 있었을 뿐, 오늘 밤은 그저 불이 붙었을 뿐이었다. 아침은 늘 그렇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찾아왔다. 햇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거리의 소음도 평소와 같았다. 변한 건 세상보다 여자 자신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 밤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랐지만 기억은 예의가 없었다. 온기, 숨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후회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여자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약속이 아니라 암묵적인 합의였다. 어젯밤은 어젯밤으로 남겨두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알고 있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는 조금 늦게 걸었다.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제까지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그를 처음 마주친 순간 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넘겼고 여자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완벽한 연기. 하지만 아주 작은 틈에서 어제의 잔열이 흘러나왔다. 의자 끄는 소리, 숨 고르는 타이밍, 말의 간격.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둘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회의 중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다. 여자는 그 차이를 알아차린 자신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다. 점심시간,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 도망칠 수 없는 몇 초. 그는 여자를 보지 않고 말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다는 말은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후 대답했다. 네, 일은 괜찮아요. 그 대답 역시 정확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둘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선택이 마지막 배려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성실했다. 회의는 계속됐고 보고서는 쌓였고 전화는 울렸다. 그 속에서 어젯밤은 조금씩 현실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었다. 며칠 후 그는 팀 이동 소식을 전했다. 짧은 공지, 건조한 문장. 사무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소식을 넘겼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비로소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마지막 날 그는 여자에게 짧은 메모를 건넸다. 말은 없었다. 종이에는 단 한 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은 무책임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정확했다. 그가 떠난 뒤 사무실은 이전과 같아졌다. 같은 자리, 같은 풍경, 같은 하루.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제자리를 찾는다. 그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는 혼자 웃었다. 불타는 욕망은 모든 것을 태우지 않는다.
대부분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흔적은 사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든다. 그날 밤 여자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은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